자, 볼게. 1번. 거듭제곱의 정의랑 AN에서 A가 뭔지, N이 뭔지 서술하라고 했거든. 우리 거듭제곱 배웠잖아, 1학년 때. 그치? 여기서 A는 뭐라 그래? 응? 밑이라고 했지? 여기 있는 제곱되어 있는 이 N은 지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의 정리를 한번 다시 하자는 거야. 알겠지? 자, 거듭제곱 먼저. 우리 뭘 거듭제곱이라 그랬지?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낸 거지? 우린 이거를 거듭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밑은 뭐였지? 거듭제곱에서 곱한 수나 문자. 이걸 밑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 지수. 거듭제곱에서 곱한 수나 문자의 개수. 우리는 얘네를 지수라고 했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도 아니지. A의 n제곱이었을 때 이 n이 지수, 이 A가 밑이라고 했던 거 얘는 까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자, A가 0이 아닐 때, 근데 이때 M하고 N이 정수일 때, 그치? 다음 식의 우변을 완성하라고 했거든? 우리는 이거를 지수법칙이라고 그래, 얘들아. 지수법칙. 얘는 외워야 해요. 알겠지? 지수법칙.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야. 자, 예를 들어서 적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적지 마, 얘. 2의 제곱이었어. 여기에다가 2의 세제곱을 곱한대. 그러면은 2의 제곱은 2가 2개 곱해진 거지. 여기에다 2의 세제곱은 2가 3번 곱해진 거니까 얘는 2가 5제곱이 있구나 라고 쓰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이거 언제 나열해서 다 쓰고 있을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지수법칙이라는 아주 좋은 애를 알려준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A의 M제곱의 N. 얘는 A의 Mn.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조금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쪼개볼까? 이렇게 써볼게. M이 M보다 클 때, M하고 N의 값이 같을 때, M이 N보다 작을 때야. 자, 우선 공식 먼저 쓸게. 얘네들은 M이 N보다 클 때는 M에서 N을 빼주면 돼요. 자, 근데 M하고 N의 값이 같을 때는 항상 1이야. 근데 M이 N보다 작을 때는 A의 N제곱 마이너스 M 분의 1 이렇게 쓰는 거거든? 예를 들어줄게. 자, 얘부터 예를 들어줄게. M이 더 클 때. 자, 우리 얘는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맞지? 1 나누기 7은 7분의 1이잖아. 그것처럼 얘가 분모에 가고 얘가 분자에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써야겠다.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1제곱이었어. 근데 그냥 A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분모에 a가 들어가고 분자에 a의 세제곱이 들어가잖아. 근데 얘를 풀어서 써보면 분모에는 a가 하나가 있고 분자에는 a가 3개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 약분 배웠지? 그럼 이렇게 싹싹 하나 지워지네? 그럼 결국엔 a가 몇 개 남아? 2개 남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앞에 것이 뒤에 것의 지수보다 클 때는 그냥 여기서 2개를 빼주면 된다고. 됐어? 자, 근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건 뭐였어? 수가 같을 때였지. 우리 봐. 1 나누기 1은 뭐야? 1. 2 나누기 2는 1. 3 나누기 3은 1이었어. 그러면 m하고 n이 같을 때는 3의 제곱 나누기 3의 제곱 해볼까? 그럼 얘도 똑같아. 분모에 3이 2개 곱해져 있고 분자에도 3이 2개 곱해져 있지. 그러면 약분 해서 1만 남잖아. 그치? 결국엔 같은 수들끼리 나누는 거니까 항상 1이 된다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m이 n보다 작을 때 이때는 3의 제곱 나누기 3의 5제곱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얘는 분모에 3이 몇 개 있는 거야? 2, 3, 4, 5개 있지. 그리고 분자에 3이 2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2개 지워주고 2개 지워주니까 3이 몇 개 남아? 3개 남지. 그래서 얘는 3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숫자가 더 클 땐 뒤에 지수에서 앞에 지수를 빼주고 분의 1 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4번 얘는 n을 a에다가도 곱해주고 b에다가도 곱해줘야 돼. 그래서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5번 얘도 똑같아. 이 n을 b에다가도 곱해주고 a에다가도 곱해줘야 돼. 그래서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됩니다. 오키요? 넘어가서 단항식의 곱셈 방법에 대해 서술하라고 했거든. 자, 단항식의 곱셈 방법은 한 가지 있잖아. 단항식을 곱했을 때. 우리 근데 단항식이 뭔지 알아, 얘들아?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 그렇지? 항이 한 개인 거. 그치? 그거를 우리 단항식이라고 했어. 자, 첫 번째로는요. 방법. 괄호를 풀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개수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문자를 계산합니다. 근데 이 1, 2, 3번은 모두 뭐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냐면 지수법칙.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 마이너스 2x 제곱 y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3xy의 제곱이라고 하자. 자, 그럼 맨 먼저 해야 될 거 우리 거듭제곱을 항상 먼저 풀어줬었지. 모든 식을 계산할 때는. 자, 그럼 여기에서 거듭제곱 이거 있잖아. 맞아? 얘를 풀어주려면 우리 아까 지수법칙에서 이거 기억나? n을 여기에다가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도 곱해줬어야 했지. 그러면 얘도 똑같아. 이 2를 얘 모든 항에 다 곱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그렇지. 2를 제곱하면 x의 제곱의 제곱은 x의 4제곱 되겠지? 이거 이해돼? 돼? 그 다음에 y의 세제곱의 제곱을 하니까 y의
6제곱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곱하기 3xy의 제곱. 지금 괄호 우리 풀어줬다. 그럼 이제 개수 계산하는 거야. 개수 누구야? 4하고 3 있지? 4, 3? 12. 그럼 12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x의 4제곱 곱하기 x. 그럼 x의 5제곱. 그렇지. 방금 지수법칙에서 배웠지. x의 5제곱. 그 다음에 y의 6제곱에 y의 제곱을 곱하니까 y의 7제곱. 응? 아 2제곱이에요. 어. 8이에요. 8제곱이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 단항식. 단항식의 나눗셈 방법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단항식에다가 단항식을 나누겠지. 그럼 첫 번째로 똑같아. 뭘 먼저 풀어야겠어? 괄호를 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수 형태로 고쳐요. 분수 형태 어떻게 고치겠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취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거를 우리는 분수 형태로 고친다고 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야 돼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 뭔지 안 까먹었지, 얘들아? 개수 뭐야? x의 개수 하면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y의 개수 하면 y 앞에 붙어있는 숫자. 그치? 그럼 얘도 아까 곱하기랑 똑같이 이 세 가지는 다 뭘로 이루어진다고? 지수 법칙이요. 알겠지? 자, 그럼 얘를 또 들어볼게. 5분의 2 x세제곱 y제곱의 제곱 나누기 3분의 xy의 제곱. 이렇게 해볼게. 자, 그럼 괄호 먼저 풀어줘야 하잖아. 그치? 그럼 괄호 먼저 풀어주면 5분의 2의 제곱은 뭐야? 25분의 4지. 맞아? 그 다음 x의 몇 제곱? 6제곱. y의 4제곱. 그지? 자, 그 다음에 나누기 바로 그냥 곱하기로 바꿔줘 버릴게. 그럼 분자하고 분모가 바뀌겠지, 자리가. 그러면 xy의 제곱분의 3 이렇게 되겠다. 맞아? 그럼 이제 숫자 먼저 계산을 하는 거야. 숫자 먼저 25분의 4 곱하기 3 하니까 뭐가 되겠어? 25분의 12 되겠지. 이거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보는데 얘 지금 분자 거잖아. 맞아? 얘 분자 거지. 그럼 얘 분모에 있잖아. 그러면 나누기가 되니까 하나씩 지워줄 수 있겠네. x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 x 하나 지워주면 누구 남아? 이거 이해 안 됐어? 확인이 됐어? 뭐 남아? x 하나 지워지니까 여기 x 하나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x가 몇 개 남아? 그치? x가 5개. 그 다음에 y 분모에 2개 있고 분자에 4개 있네? 그럼 지워줄 거 아니야. 이거 지워준다는 개념이 이해가 가? 혹시? 그러면 y가 몇 개 남아? 2개요. 이렇게. 됐어요? 확실히 된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계산. 방법이라 할 게 뭐가 있어? 우리 곱셈, 나눗셈 다 배웠잖아. 그지? 그냥 순서대로 곱해주면 되겠지. 첫 번째, 얘도 똑같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괄호를 풀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겠어?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 세 번째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됐어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예시를 한번 볼까? 마이너스 2x제곱 y의 세제곱 곱하기 4분의 3 xy의 5제곱 나누기 5분의 x 4제곱 y의 7제곱 이라고 해볼게. 그럼 다은아 너가 제일 먼저 뭐 해줘야 되겠어? 가로 풀어주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8. 응. 100x 응. 5x x에 6 6제곱 y에 세제곱이지? 자 그럼 곱하기 그대로 써주고 나누기는 뭘로 바꿔야 돼?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로 취해주지요. x의 4제곱 y의 7제곱분의 5 그치? 됐어? 그럼 하경아 여기서 이제 뭐 해줘야 되겠어? 괄호를 풀어줬고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줬으니까 숫자끼리 곱해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8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해주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4분의 3 5 곱해주니까 뭐 돼? 마이너스 32. 깜짝아. 하경이한테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30이지? 그럼 이제 하경이가 문자 계산해보자. x 먼저 계산해보자. 선생님이랑 같이. 자, x의 6제곱 곱하기 x였어. 그럼 x의 몇 제곱? 그렇지. 근데 분모에 x의 4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럼 4개를 싹싹 지워줘야 되겠지. 그럼 x가 몇 개 남아? 그렇지. x가 3개 남아. 자, 그 다음에 도원이가 y 보자. y의 세제곱 곱하기 y의 5제곱이면 y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지. 근데 분모에 지금 y가 몇 개 있어? 그러면 7개 싹싹 지워주네. 그럼 몇 개 남아?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30x의 세제곱 y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겨.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다항식의 덧셈 뺄셈 방법에 대해 서술하라고 했거든. 자, 얘는 동류항끼리 간단해요. 동류항 뭐였어? 같을 동 문자끼리 같고 그치? 개수끼리 아니 상수끼리 있는 거 동류항이지? 그치?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뺀다. 근데 동류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문자나 차수가 같은 항 얘를 동류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더하거나 뺀다 이 말은 개수의 연산이라는 말이에요. 그치? 같은 말이지?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지네들끼리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하잖아. 그치? 곱하기 나누기일 때는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주고 연수래. 연산. 자, 그러면 얘를 볼까? 4x 플러스 3y 플러스 2a 마이너스 6y 라고 해보자. 그럼 앞에 4x 플러스 3y는 그대로 써주고 뒤에 지금 플러스 있잖아. 이거 얘 있지? 얘를 여기에다가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도 곱해줘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x 마이너스 6y지. 맞아? 그 우리 지금 방금 괄호 풀었네. 그럼 이제 다음에 뭐 해주는 거야? 동류항 정리해줘야지.
그치? 동류항끼리 계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4x에다 2x 더하니까 6x. 그치? 플러스 3y 마이너스 6y 하니까 마이너스 3y. 이렇게. 그럼 우리 얘 동류항 정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 더 볼까? 7x 플러스 3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 플러스 7y 마이너스 8 이렇게 해볼게. 그럼 앞에 괄호 있는 거는 그냥 뭐 곱해줄 거 없으니까 그대로 괄호 풀어주지. 맞아? 근데 우리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를 곱해도 부호가 같았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일 때는 좀 주의해야 돼요. 이 마이너스를 2x에다가도 7y에다가도 마이너스 8에다가도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 전체를 묶어준 거니까. 그럼 다은이가 말해봐. 마이너스 전개하면 분배하라고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y 플러스 8.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뭐 정리해줘야 돼? 동류항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다은아, 너 이거 한 번 했잖아. 그렇지? 동류항 정리해주면 뭐 돼요? 7x에서 2x 빼주니까 5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 플러스 까지. 이거 이해됐어요, 얘들아? 됐어요? 자, 그 다음 넘겨서 괄호가 있는 식의 계산할 거거든요. 자, 괄호가 있을 때 항상 우리 괄호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 뭐였지? 소괄호. 그쵸?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 이렇게 있었죠? 이 순서로 계산해줘야 돼요. 뜬금없이 대괄호부터 계산을 할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완전 중요. 예를 들어보면 4이 마이너스 3b 플러스 2 마이너스 5b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이렇게 까지 해볼게. 자, 그러면 소괄호 먼저 풀어줘야 된다 했으니까 우린 여길 먼저 봐야 되겠다. 그치? 근데 얘는 그냥 바로 써주면 되는데 얘 앞에 마이너스 숨어있지. 그치? 그럼 이 마이너스를 분배해줘야 되겠네. 자, 그럼 소괄호를 풀어줄 거니까 이 대괄호가 뭘로 바뀔까? 소괄호가 풀어지면 대괄호는 중괄호로 바뀌어요. 그럼 3b 그대로 써주고요. 플러스 그럼 이 중괄호는 뭘로 바뀔까? 소괄호로 바뀌어요. 그럼 그대로 이제 2a-5b까지 써줬지.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얘. 그렇지? 얘를 분배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되겠네? 그럼 괄호 닫고 괄호 닫아. 됐어? 됐어?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그 다음 똑같아. 4a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도 그대로 써주고 중괄호는 이제 뭘로 될까? 소괄호가 되겠지. 그러면 3b 그대로 써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동류항을 계산해 줄 건데 2a에다가 마이너스 a를 하니까 a만 남겠지. 맞아? 근데 앞에 플러스니까 부호 안 바뀌어요. 그래서 플러스 a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5b에다 플러스 b를 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4b? 맞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가로 풀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a 플러스 4b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얘도 동류항 마지막 정리해주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3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됐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1차식 배웠잖아, 얘들아. 그지? 이제 2차식 배울 거야. 2차식의 정의하고 2차식의 덧셈 뺄셈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거든? 2차식은 뭘까? 다항식의 각 항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이 2차인식. 그러니까 지수 중에 가장 높은 거. 그렇지? 걔가 2차여야 된다는 소리야.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2차식의 덧셈과 뺄셈. 얘는요,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함. 됐어요? 자, 예를 들면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를 한다고 했어.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이제 이 플러스를 분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그대로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지. 플러스 전개하니까 2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 정리하지요? 자, x제곱이랑 x랑 동류항일까? 아니야. 동류항은 문자나 차수가 같아야 동류항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3x의 제곱은 누구랑 동류항이겠어? 2x 제곱이요. 그렇지. 그러면은 얘네 두 개 계산하니까 뭐가 돼요? 5x의 제곱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는 더 이상 동류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대로 마이너스 5x 써줄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항, 숫자만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 그랬지? 2라고 마이너스 5만 있네. 그렇지? 그럼 얘 계산해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대로 정리한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봐봐. 2차, 1차, 상수 이렇게. 근데 만약에 3차식이었어. 그러면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쓰는 것을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는 소리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다음 9번.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의 방법에 대해 서술하라고 했거든. 얘는 두 가지가 있어. 단항식이랑 다항식을 곱해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다항식이랑 단항식을 곱해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결과의 값이 어떨까? 같겠지? 그치? 그냥 위치 순서만 바꾼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배 법칙을 사용합니다. 우리 분배 법칙 얘들아 배웠었지? 그거 이용해서 그대로 쓸 거야. 좀 이상하게 생긴 걸로 예를 들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y
2x-3y 제곱 플러스 3. 이거는 분배해야 될 게 두 가지잖아, 그러면. 맞지? 어떻게 두 가지냐면, 이거, x의 제곱 있지? 얘를 하나, 둘, 셋, 세 개에 분배를 해주고.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2y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로 분배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x의 제곱 먼저 분배를 해주면 어떻게 돼, 다은아? 어떻게 되냐고. 이 x의 제곱을 2x랑 곱하니까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 그러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3x제곱이다. 됐어? 자, 그 다음에 하경이가 이거 마이너스 2y 이렇게 분배해봐. 시작. 마이너스 4xy 플러스 플러스 6y의 세제곱 마이너스 6y. 잘하네. 끝. 됐어요? 이게 분배 법칙 사용해서 식을 정리한 거예요. 됐어요? 준영이 이해됐어? 도원이 됐어? 자, 그 다음 10번.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거든. 얘도 다를 건 없어요. 방법은 두 가지. 단항식하고 다항식을 나눌 때. 그리고 또 다항식하고 단항식을 나눌 때. 얘는 결과값이 달라지겠지? 그치? 그럼 나눗셈은 역수의 곱과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나누기 2분의 x.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 나누기를 역수로 바꾼다 그랬잖아?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대로 써주고 나누기 곱하기로 바꿔요. 그 다음에 x분의 2 그대로 써주지. 그러면 곱하기가 있으니까 괄호도 있고 우리 얘 이렇게 분배해줄 수 있는 거잖아. 맞아? 분배해줄 수 있지, 이렇게. 맞아? 그럼 준영이가 한번 분배해볼 거야. 시작. 이거 x 세제곱부터 분배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2x제곱 그렇지,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9. 잘했어. 이거 이해됐어요? 다은이 됐어? 그러면 넘겨서 다항식의 사칙 연산의 혼합계산. 얘도 상관없어. 그냥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계산식을 계산을 하라는 거겠지? 그지? 그럼 첫 번째로 뭐 먼저 우리 항상 해야 됐었지? 혼합계산에서 거듭제곱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계산을 했지? 그치? 그럼 여기 있습니다. 거듭제곱이 있으면 가장 먼저 계산해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듭제곱 정리했으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괄호. 그치? 그러면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소괄호. 그치? 그 다음에 중괄호. 그리고 대괄호 순으로 풉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덧셈 뺄셈 먼저 했었어? 곱셈 나눗셈 먼저 했었어? 얘들아? 곱셈과 나눗셈 먼저 했었죠? 근데 얘는 뭘 이용해야 돼?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덧셈 뺄셈 하자. 이거 해볼까? 자, 그럼 얘는 지금 제일 먼저 거듭제곱 먼저 계산해줘야 되겠지. 얘 먼저. 그지? 그럼 얘 먼저 그대로 한번 해볼게. 앞에 거는 그대로 28 x 5제곱 y 4제곱 마이너스 8 x 4제곱 y 제곱 그대로 써주고요. 나누기 그대로 쓸게. 그리고 제곱수 푸니까 얘는 4x제곱 y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그대로 그냥 놔둘게. 그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되겠어? 이 나누기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근데 나누기 그냥 곱하기로 바꿀 수 있지. 맞지? 그러면 28x의 5제곱 y의 4제곱 마이너스 8x 4제곱 y제곱 곱하기 4x제곱 y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럼 뒤에 거 그냥 나 그대로 x의 제곱 3xy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줄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됐어? 확인이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되겠어? 간단히 정리해줘야 되겠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여기다 분배해줘야 되겠네. 도원아, 그러면 28x의 5제곱 y의 4제곱이랑 4x제곱 y제곱분의 1을 곱해봐. 그럼 뭐가 돼? 응. 응. 그렇지. 그치. 그 다음에 저거 마이너스 8x 4제곱 y제곱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응. 끝. 잘했어. 다은아,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분배할 거거든? 그럼 뭐가 나오니? 이거 분배하면 뭐 나오냐고. 너 집중 안 해? 뭐 나와? 마이너스 6 응.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x제곱. 잘했어. 이해됐어요, 얘들아? 이렇게 하면 혼합 계산을 잘 했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12번. 식의 대입과 그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했거든. 자, 주어진 식의 문자에 그 문자를 나타내는 식을 대입하는 것이다. 근데 식을 대입할 때는 괄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완전 중요. 왜냐면 플러스일 때는 결과의 값이 같지만 아까 마이너스일 때는 부호가 달라졌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괄호를 넣어서 해야 돼요. 대입을 할 때는.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초등학교 걸로 내가 봐볼게. 초등학교 때 우리 네모가 3이었어. 그렇지?
네모가 3이었다 해보자. 그러면 네모 더하기 7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이 네모에 3을 뿅 집어넣었지. 그래서 3 더하기 7은 10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치? 이게 식의 대입이야. 됐어? 근데 이것을 그냥 좀 있어 보이게 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이는겨? 우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또 예를 들어봐야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뭐랄까? 좀 복잡하게 나와. A가 3A 플러스 B라고 하고 B를 5B 플러스 A라고 해볼게. 여기까지. 자, 그때 2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한 거야, 너네들한테. 그치? 근데 A 우리 여기 알려줬잖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이거 그냥 여기다가 괄호 해가지고 쏙 집어넣으면 돼. B 알려줬잖아.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되는겨.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3A 플러스 B 그대로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 더하기 있으니까 그대로 더하기 쓰고 괄호 쓰고 5B 플러스 A 이렇게 해보자. 됐어요? 근데 나 이거 바꿀래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로 바꿀게. 여기 마이너스. 자, 그러면 분배해주니까 6A 플러스 2B 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분배해주지. 그치? 얘들아, 만약에 마이너스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봐봐. 마이너스 5B 플러스 A였어. 이게 이대로 끝나지? 근데 마이너스가 있을 때 괄호를 넣어서 얘를 식을 계산하잖아? 그럼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A가 돼. 어때? 부호가? 달라지지? 그래서 괄호를 써서 대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는. 그러면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A니까 동류한끼리 이제 계산해주지요? 그러면 5A 마이너스 3B 나오겠다. 됐어요? 막 어렵진 않아. 자, 13번. 등식의 변형이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건 뭐냐면 이거 문제 풀 때 좀 많이 나오는데 X에 관하여 식을 정리하세요. Y에 관하여 식을 정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2학년 1학기 걸 풀다 보면 그거를 이제 제대로 풀 수 있게 정의를 해주는 건데 다은이 왜 멍 때리니? 정리를 해줄 거야. 자, 등식의 변형이 뭔지 먼저 확인해보자. 뭘 등식의 변형을 이라고 하냐면 2개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진 등식에서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 이걸 등식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X에 관하여 푼다. 얘는 X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그러니까 X는 X가 없는 식. 이거를 X에 관하여 푼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Y에 관하여 푼다는 얘의 반대겠지? Y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Y는 Y가 없는 식.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또 예를 들어볼까?
얘로 x 플러스 y 플러스 3이 0이라는 식이었어. 근데 얘를 x에 관하여 라고 했어. 그러면 x는 꼴로 만들어주라는 소리거든? x에 관하여서 풀면 x만 남겨주고 나머지 다 오른쪽으로 이항해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이게 x에 관하여 나타낸 거야. 됐어? 그럼 y에 관해서 나타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y에 관해서 나타낸 거야. 됐어? 어렵지 않지? 괜찮지? 그 다음 3개만 할게. 그리고 시작. 자, 등식의 변형 순서에 대해 서술하라고 했거든. 자, 첫 번째 분수가 있으면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리합니다. 미안 얘들아.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다음 두 번째는 똑같아. 괄호를 풀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한 문자에 관한 항은 좌변으로, 나머지 항은 당연히 우변으로 이항해야겠지? 그 다음 네 번째, 양변을 한 문자의 개수로 나눈다. 까지. 이제 15번 예제를 보면서 한번 풀게. 자, 6x-5y-1이요. 마이너스 2 괄호 x-3y 괄호 닫고 플러스 15 일 때 x를 y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네. 먼저 x로 나타낸 식을 생각해보자. 그럼 먼저 괄호를 풀어야 하니까 6x-5y-1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6y 플러스 15겠네. 맞아? 그럼 x에 관한 식이면은 좌변에 x가 있고 우변엔 나머지 항들이 다 있어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뭐? 어? 그렇지. 플러스 2x 되니까 6x 플러스 2x 하니까 뭐가 돼요? 8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있는 이 마이너스 5y하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우변으로 이사 가야겠지, 이항.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정리 싹 해주면 11y 플러스 16 되나? 얘들아? 그치? 그럼 x에 관한 식이니까 x는 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8x는 꼴이지. 그렇지? 나 x만 남겨두고 싶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역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지. 이거 이해됐어? 됐어? 자, 그러면 x는 8분의 11y 플러스 2가 되겠네. 됐어요? 이게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다고 한 거야. 그럼 이제 반대로 y에 관한 식이니까 이 식 정리해놨으니까, 예쁘게 정리해놨으니까 이 식으로 볼게. 자, 11y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11y는 마이너스 11y는 이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11y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그냥 11y는 8x 마이너스 16으로 바꿔도 돼. 마이너스 곱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거 쓰세요. 자, 그럼 y는 어떻게 되겠어? 11분의 8x 마이너스 11분의 1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이렇게도 쓸 수 있지. 11분의 8x 마이너스 16 이렇게도 쓸 수 있지? 맞지? 그냥 알고 있으라고.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16번까지만 풀게. 나머지 두 개는 스스로 해보세요. 자, A 대 B는 C 대 D에서 A, D는 B, C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 비례식 성질에서 배웠었지? 자, 그럼 얘도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으니까 y는 2x라는 거 알 수 있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y에다가 그냥 2x 쏙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 아래 식에다가. 그러면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들아. 맞아요? 그러면 x제곱분의 10 간단히 거듭제곱 계산해주니까 x제곱 플러스 4x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분자 동류항이니까 정리해줄게요. 그러면 5x의 제곱 되겠다. 맞지? 우리 약분 배웠잖아. 그럼 x제곱 두 개 다 지워져 버리면 결국에는 누가 남는 거야? 약분이 되기 때문에 5만 뿅 남아요. 됐어요? 여기까지.